신입생을 위한 스케치업 시리즈 세 번째 엔티티 인포와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 두 개 3D 적응하기와 스케치업 적응하기를 안 보고 오셨다면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이해하시기에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엔티티 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티티 인포는 여기 이제 트레이에 들어있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게 안 떠 있다면은 윈도우 디폴트 트레이에서 엔티티 인포를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속성 정보창이 뜨게 되는데요. 단순히 엔티티 인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스케치업 객체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 엔티티 인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폴리곤이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지고요. 점선 면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점은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은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이 라인을 누르셔서 혹은 L 버튼을 누르셔서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여기 A를 눌러주시거나 투포인트 아크를 눌러주셔서 시작점, 끝점 그리고 곡선 반경 정도를 설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자면은 가장 큰 특이점은 곡선이 정말 캐드나 일러스트나 그런 벡터 방식의 곡선이 아니라 정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포토샵의 픽셀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각진 형태를 띠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12각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속성 정보창이 뜨는데요. 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떻게 보면 이 길이라는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곡선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속성은 이 반지름 값과 이 몇 각형이냐 했을 때 그 각을 말해주는 세그먼트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늘리면 늘릴수록 훨씬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이걸 한 40으로 늘려본다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선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객체에 있을 때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살펴보자면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이 소프트랑 스무스라는 기능입니다. 우선 소프트부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를 눌러보면은 이제 선이 숨겨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면이 이렇게 하나로 선택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전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은 하이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단축키를 설정하셨을 텐데요. 컨트롤 1번을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선을 숨기게 되면은 면이 이렇게 두 개로 따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드와 소프트의 차이점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무스는 면을 마치 하나처럼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음영을 이렇게 딱 나눠지던 거를 좀 스무스하게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능은 각자 따로 쓰면은 약간 반쪽짜리 기능이고요. 두 개를 같이 쓰면은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원은 여기서 이제 C를 누르거나 서클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F-C, P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얘가 지금 위에서 볼 때는 24각형입니다. 24각형인데 옆에서 볼 때는 마치 둥근 모양처럼 보이게 해주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다 각이 살아있지만 앞서 봤던 소프트와 스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폴리곤 면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무한정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렉이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눈속임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선에 대한 것은 이 정도면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원기둥은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면은 이제 3개 이상의 선이 결합됐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면적에 대한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폴리곤으로 구성되다 보니 너무 많은 폴리곤은 이제 렉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스케치업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사용해 보셨다면은 과제에서 이제 수목을 넣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이 나무 하나의 폴리곤이 22,0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막 10개만 들어가도 굉장히 버벅일 겁니다. 스케치업은 그렇게 뭐 훌륭한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보실 때 하이 폴리곤이라고 돼 있으면은 폴리곤이 많다는 뜻이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로우 폴리곤이라고 돼 있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면을 다시 살펴보면은 일단 면은 이렇게 면적값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가장 처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짙은 파란색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색이 이제 기본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뒷면입니다. 여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리버스 페이스라고 누르시게 되면은 흰색의 앞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은 엣지, 이거는 면은 페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면 뒷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질을 한번 입혀보면은 여기 매테리얼을 누르시거나 혹은 단축키 B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커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눌러가지고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벽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칠해 보겠습니다. 앞면 눌렀을 때 여기 지금 앞면 뒷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여기 이렇게 면적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뒤집어서 뒷면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 입히면은 앞면과 뒷면이 따로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은 한쪽 면만 이렇게 입히는 버릇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렌더링 가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팁이라면 팁인데 뭐 수업 시간에 조금 이제 실무에서 계셨다 오신 교수님들은 제곱미터를 보통 해배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세제곱미터, 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최적, 세제곱미터를 보통 루베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뭐 듣다가 저게 무슨 뜻이지 하면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을 푸시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P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면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6개의 면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하나로 묶어서 빠르게 이동시키거나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메이크 컴포넌트와 그룹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룹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얘랑 비슷하게 한 번에 선택이 되죠. 근데 막상 얘는 그룹이라고 돼 있고 얘는 컴포넌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브 버튼을 누르시고 꼭지점을, 그러니까 기준점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컨트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객체가 복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빼서 저는 또 메이크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도 똑같이 복사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얘는 그룹이고요. 얘는 컴포넌트입니다. 조금 비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재질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얘를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도 보셨겠지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컴포넌트는 내부 편집기로 들어가서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같은 이름의 같은 컴포넌트 속성들은 전부 일괄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근데 그룹은 아무리 같은 거를 복사했더라도 그냥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근데 또 이 컴포넌트의 또 신기한 점이 일단은 이렇게 아무 재질이 없을 경우에 여기에 외부의 임의의 재질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얘만 이렇게 수정되는 특징도 있고요. 혹은 크기를 변경했을 때 이렇게 얘만 변경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즉 내부 편집기에서 수정을 하면은 전체가 변경되지만 외부 편집기에서 수정할 경우에는 크기나 재질에 관해서는 독립적으로 수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번 주제를 아웃라이너라는 기능도 이제 적어놨는데 그 아웃라이너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컴포넌트와 그룹들을 이렇게 목록화 시켜서 한 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와 데피니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룹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하나의 속성만 갖고 있죠. 여기서 이 데피니션은 제가 내부 편집기에서 뭔가 하나를 수정했을 때 전부 다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처럼 여기서 이 데피니션이 내부 편집기에서 바뀌는 것처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아마 바꾸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개별로 이름을 갖는 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재질을 따로 입혀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룹은 그냥 개별로 다 따로따로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아웃라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할 때 그룹이랑 컴포넌트 이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정리해 놓으신다면은 내가 원하는 객체를 빠르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엔티티 인포와 아웃라이너는 이렇게 객체 속성들과 이렇게 선택 정리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